충격적인 통계를 보십시오. 지난해 국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60세 이상 성관계 관련 심장마비 환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년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은 성관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생활을 젊었을 때와 똑같이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 신체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이 성관계 중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성에 대해 침묵하고 의료계는 부끄러워하며 미디어는 그저 장밋빛 환상만 그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이후의 성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건강과 재산,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60세 이상 성관계 중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는 1,300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63세 송민국 씨가 성관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급히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심장마비 직전 상태였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성관계 중 심장 부담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만이 함정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가 급증하며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3,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성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가 재산과 자존심을 모두 잃은 사례도 허다합니다. 77세 이명숙 여사는 젊은 남성을 만나 8개월 만에 평생 모은 3억 5천만 원을 잃었고 81세 강태호 씨는 요양보호사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홀로 요양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년기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약물 복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발기부 전약을 복용하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노인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성생활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경제적 손실, 심리적 상처, 가족 갈등까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노년기의 5가지 위험한 함정과 이를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 재산, 가족관계, 그리고 남은 인생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5가지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을 노리는 살인자로 성관계 중 목숨을 앗아가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자금 탕진의 함정으로 노인을 노리는 로맨스 사기의 충격적 수법입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이 만드는 끔찍한 결말로 성급한 결정이 초래하는 파국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 의존의 어두운 미로로 성기능 개선을 위한 위험한 시도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족 관계의 파탄적 비극으로 성적 욕구가 평생의 유대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분은 분명히 돈복이 터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심장을 노리는 살인자입니다. 노년기에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은 성관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생활을 젊었을 때와 똑같이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 신체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이 성관계 중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십시오. 지난해 국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60세 이상 성관계 관련 심장마비 환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63세이신 김정호 씨의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구급차로 이송된 후 심장마비 직전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성관계가 건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기저질환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성관계 중 심장 발작 위험은 젊은 성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성행위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심박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혈압을 변동시키는 강도 높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성관계 중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리한 성생활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노년층 남성들 중 일부는 성기능 저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법 발기부 전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 전약은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약, 협심증약, 혈액순환 개선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72세 오석준 씨는 친구의 추천을 받고 온라인에서 구입한 발기부 전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후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한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 씨처럼 정확한 복용법을 모른 채 성기능 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무리하게 지속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성생활 방법을 모색하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혈압 및 혈당 관리 등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성관계 중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세요. 네 번째,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구매한 약물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건강한 성생활은 젊음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한 안전한 접근법에서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면서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노후 자금 탕진의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맞닥뜨릴 수 있는 두 번째 함정은 로맨스 사기를 통한 재정적 손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소비자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 피해액은 작년 한 해에만 3,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며 피해자 중 대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거주자를 사칭하는 인터넷 사기가 줄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77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는 많은 노년층이 빠지는 함정을 잘 보여줍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이 지난 후 그녀는 요가 교실에서 만난 59세 남성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남성은 해외 무역업을 한다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박 할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다가갔습니다. 영화 관람, 고급 레스토랑 식사, 심지어 작은 선물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낀 할머니는 가족들에게도 그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머니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활기를 되찾는 것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교제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긴급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6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2억 8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녀들 몰래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예금을 모두 건넸고 이후 남성은 해외 출장을 간다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전국적으로 여러 노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전과 11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은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쉽게 새로운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은 젊은 이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받는다는 감정에 빠져들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기 피해 신고율이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의 비난이나 사회적 창피함 때문에 신고를 꺼리며 대부분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재정적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노후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로맨스 사기꾼들은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요양보호사나 병원 직원을 가장하거나 동창회나 종교 모임 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데이팅 앱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근도 급증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돈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빌린 뒤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와 재산 상태를 너무 일찍 공개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은근히 경제 상황을 물어보며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관계나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상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기 사랑과 파트너십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노후를 빈곤 속에 보내는 위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재정적 부담이나 압박 없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순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가져야 할 경계심과 주의사항은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외로움이 만드는 끔찍한 결말입니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세 번째 함정은 외로움이 만드는 성급한 관계 결정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큰 감정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신중한 고민 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79세 이동훈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43년을 함께한 아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가끔 전화 통화만 할 수 있었고 밥을 챙겨 먹는 것조차 귀찮아졌으며 텅 빈 집에서 홀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만난 64세 여성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 3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시작된 결혼 생활은 8개월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 자녀들과의 갈등,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겹치며 매일이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으며 집까지 처분하게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십시오. 노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상실 후 적절한 애도 기간 없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노인의 85%가 1년 내에 관계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관계가 이전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 또한 오랜 시간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크며 두 사람이 각자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생활 방식의 차이가 쉽게 갈등으로 번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패 경험이 자존감에 타격을 주고 이후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나면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지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서 대인 관계를 기피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성관계 자체보다 정서적 교감과 동반자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육체적 친밀감이나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급한 관계를 시작하면 더 큰 외로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신중한 접근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맺은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최미영 씨는 남편을 잃은 후 1년 반 동안 상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혔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그중 같은 교실에서 만난 남성과 친구로 시작해 2년 반의 교제 끝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최 씨의 경우처럼 노년기에는 관계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애도 과정을 거치세요. 배우자를 잃었다면 그 상실감을 회피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 집중하세요.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노인 대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급한 재혼이나 동거 결정을 피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친구로서 먼저 친분을 쌓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자녀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특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노년학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즉시 데이팅을 시작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6개월간 자아, 성찰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한 뒤 데이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즉시 데이팅을 시작한 그룹의 관계 지속 비율은 22%에 불과했지만 준비 기간을 가진 그룹은 78%가 1년 이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서두를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육체적 관계보다는 정서적 교감과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는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성급한 결정의 대가는 영원합니다. 잠시의 외로움을 참지 못해 평생의 후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함정은 약물 의존의 어두운 미로입니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네 번째 함정은 성기능 개선을 위한 무분별한 약물 복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나 호르몬 보충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의 발기부전약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는 5년 전보다 237%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유통되는 미인증 약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강원도에 사는 66세 장민수 씨의 사례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 씨는 오랜 당뇨와 심장질환으로 투병 중이었음에도 20년 연하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구한 불법 발기부전약을 복용했습니다. 약을 먹은 지 25분 만에 그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꼈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된 장 씨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담당 의사는 장 씨가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심장약이 발기부전 치료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저혈압이 발생했으며 만약 15분만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면 뇌 손상이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혈관계 약물, 특히 질산염 계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치명적인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67%가 의사와 상담 없이 이러한 약물을 구매해 복용한 경험이 있으며 78%는 자신이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불법 약물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의 86%는 표시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23%에서는 납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약물은 급성 심부전, 간 손상,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권태영 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권 씨는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 중 남성 활력 회복제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불법 약물을 구매했습니다. 광고는 100% 천연 성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요 성분이 기준치의 4배 이상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권 씨는 약을 복용한 후 심한 두통과 시력 장애를 경험했고 결국 급성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시력 회복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여성 노인들 역시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백지연 씨는
갱년기 증상과 질 건조증 완화를 위해 인터넷에서 자연 호르몬 크림을 구매했습니다. 3개월간 사용 후 그녀는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과 복통을 경험했고 검사 결과 자궁 내막 과증식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규제되지 않은 고농도의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 성기능 문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적절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약물 의존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의사와 상담 후 처방받은 약물만 복용하세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약물은 위험성이 크며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단은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 성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 정신적,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노년기에는 성적 관계보다는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성적인 요소보다도 심리적 안정과 상호 존중을 우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관계가 삶의 전부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 관계보다 정서적 교감과 친밀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젊은 시절의 성적 능력을 되찾으려 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친밀함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평생의 건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한 알의 약이 가져올 위험이 당신의 남은 인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가족관계의 파탄적 비극입니다. 노년기에 빠지기 쉬운 다섯 번째 함정은 성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친밀감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적 욕구를 과도하게 우선시하면 가족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사는 78세 윤석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5년 후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45세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자녀들은 새 배우자의 진정성을 의심했지만 윤 씨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가족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재혼 3개월 후 새 부인은 윤 씨의 주택과 예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윤 씨는 중증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그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부인은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그를 떠났고 병상에 누워 자녀들을 찾았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낯선 요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한때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과도 화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성급한 판단과 성적 욕구에 대한 집착이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족관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재혼으로 인한 가족 갈등의 67%는 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인 재혼일수록 갈등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특히 노년기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재산 상속, 가족의 유산 문제, 자녀들의 경제적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욕구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관계를 맺는다면 가족과의 신뢰가 깨지고 노후에 심각한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73세 정미란 씨는 남편과 사별 후 노인대학에서 만난 70대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결혼을 결정하는 대신 2년간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새 파트너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재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전 약속을 하고 공증을 통해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정 씨는 자녀들과 새 파트너가 함께하는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재혼은 자녀들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급한 관계가 아닌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열린 대화를 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산 문제는 명확히 정리하세요. 노년기에는 재산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서적 교감을 우선하세요. 성적인 관계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친밀함을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관계보다 더 큰 행복을 찾으세요.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손주들과의 시간 등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성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삶의 다양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노년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평생 쌓아온 가족의 신뢰와 지지를 잃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과의 유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일시적인 욕구보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빠지기 쉬운 5가지 위험한 함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관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 로맨스 사기로 인한 재정적 손실, 외로움이 만드는 성급한 관계 결정, 무분별한 약물 복용의 위험, 그리고 성관계 집착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문제까지. 이 모든 함정들은 제대로 된 정보와 현명한 판단만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보다 정서적 친밀감에 더 가치를 두고 성급한 결정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험한 시도보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행복은 성관계의 빈도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체, 안정된 재정, 따뜻한 가족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서적 친밀감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